제가 그 모든 형태의 스파게티 면이나 모든 형태의 면 또는 뭐그 마카로니 같은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찹쌀풀이나 밀풀, 쌀풀을 써가지고 넣으시면 쫀득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젤라틴 같은 거, 젤라틴이나 한천가루 이렇게 섞어주나 귀리를 볶아가지고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내서 섞어준 것도 쫀득쫀득한 것이 된다고. 빵 만들 때도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떡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만든 고추장, 된장, 간장, 조리대를 넣어 만든 식초, 그다음에 식초 종류, 물엿, 쌀엿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기능성 식품 들어가서 우리가 살균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액상비료 만들 때도 과일 같은 뭐 야채 같은 거 부산물 나오고 뭐 달걀 껍질하고 섞어서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빵 만드는 이스트균 식힌 다음에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넣고 그렇게 식물을 줬더니 잘 자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산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조리대를 섞어주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도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찌꺼기는 뭐 거기 일단 건조시킨 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빵 만든 이스트균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렇게 비료로 사용하는 안을 식물에도 줬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가격도 일단 가격이 싸고요. 또 토양에다가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비료로 만드셔도 흙을 팔으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리대를 갖다가 제가 그 빵에다 섞어주면 일단 빵이 맛있을 거예요. 일단 빵이나 떡 이렇게 면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 섞어주는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자에다가도 조리대 함량을 좀 높여갖고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과자 그것을 홍보를 해도 되고요. 조리대를 탄산화 시켜가지고 조리대 식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리대하고 각종 과일청들과 과일잼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체다치즈, 우유청, 자몽청, 뭐 수박청 다양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과일청과 과일잼과 섞어서 조리대를 이렇게 그 어떤 제품을 탄산 음료로 만들 때도 되게 좋다. 볶음 귀리를 제가 이렇게 볶음 귀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을 끓여서 그것을 탄산화시켜도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도 역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과일주를 섞어서 포도주나 뭐 맥주나 과일주나 칵테일주를 섞어서 음료화 시켜도 됩니다. 이런 제품들에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형태의 술을 만들 때 맥주나 뭐 그 막걸리나 뭐 위스키나 소주 뭐 그다음에 포도주나 모든 과일주들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만들어요. 이렇게 기존에 목주 효모를 쓰지 않고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으니까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물을 좀 넣고 설탕을 좀 넣고 이렇게 육성을 시켜줘요. 설탕 넣고 육성시킨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뭡니까 그걸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술을 만드는 원료가 이제 뭐가 됐든 맥주가 됐든 뭐 막걸리가 됐든 일단 포도주가 됐든 뭐가 됐든 과일주가 됐든 코코넛주가 됐든 코코넛주도 제가 그렇게 만드는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만듭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이게 탄산이 많이 함유가 되는데요. 모든 탄산음료 만들 때 콜라 같은 것도 그렇고 사이다 같은 것도 일부러 선일염을 조금 넣어가지고 탄산을 좀 더 많이 함유하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탄산법 한번 탄산 넣고 나서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한번 탄산을 넣어주는 탄산 넣는 기법 중에서 이렇게 어떤 액상이 콜라 액상이다 그러면 음료 액상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해가지고 탄산을 넣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또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그걸 표면적으로 넓혀가지고 탄산을 동시에 주입하는 이 방법은 탄산을 많이 함유하게 합니다. 동시에 0도씨라든지 낮은 온도에서 탄산이 좀 더 많이 함유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약간 고기압 상태에서 고기압 전,
고기압 저온 상태에서 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다른 산업에서도 응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기압 저온 상태를 만들어서 탄산을 많이 함유하게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법에서도 제가 이렇게 압축공 고온 고기압을 만들어서 이게 정제를 하는데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보통 지금은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거나 고온 고기압을 일부러 만들어서 용광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술은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게 오일 샌드 할 때도 되고요. 압축 공기를 좀 불어 넣고 압을 좀 높인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 산소. 지금은 수소만 넣으시잖아요. 산소를 넣거나 여기다 발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산화탄가스에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만을 따로 넣어가지고 어떤 분자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산소, 이산화탄소를 좀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석유 정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탄산을 그냥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온 고기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용광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용광로나 이런 석유 정제, 오일샌드 정제에서도 고온 고기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 모든 형태의 어떤 분리 정제하는 기술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리 정제하는 모든 형태의 기술에 고온 고기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것은 제 기술 구조를 모방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압축 공기를 넣는 방법과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고온 고기압을 만드는 방법에는 그 다음에 과일청들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옆으로 좀 비껴나갔습니다. 일부러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 지적재산권을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언급을 그래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확실히 과일청들과 과일청들을 기반으로 마시면 맛있어요. 동일하게 빵 만드는 이스트균과 설탕을 매일마다 넣는 이런 기술을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이런 기술 사용하고 빵 만드는 어떻게 되면 부직포에다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 포도주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 막걸리 만드는 방법에서도 누룩을 써서 저는 누룩을 쓰지 않습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만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위에 뜬 거는 청주가 되고 남은 거는 탁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주 위스키나 뭐 이런 그 소주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만들 때도 피타임 뭐 전통도 만들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은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주는 구조. 이게 탄산을 많이 빵 만든 이스트균 뭐 기존의 어떤 누룩이나 효모, 맥주 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포도주 효모도 사용하지 않고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해봤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뭐 거기 빵 만든 이스트균이 생으로 내기 그러면 살짝 살균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술을 만드시면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기반으로 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기존의 어떤 포도주를 끓여가지고 만드는 것과 그다음 생과를 섞어주는 이런 방법 또는 건포도 같은 건과일을 섞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포도주나 다른 과일주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시면 제 기술입니다. 맥주나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기타 모든 다른 과일주들 매실주도 마찬가지고 끓여서 매실주도 저는 끓여서 만들거든요. 매실청을 일단 끓여가지고 그 씨를 분리해낸 다음에 설탕을 계속 넣어서 소금 설탕 넣어서 그렇게 매실청 만들어봤는데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는 틀립니다. 당일 유통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고요. 약효는 더 뛰어났습니다. 이걸 치료약으로 쓰려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약효는 더 뛰어났고요. 아마 과육이 거기 안에서 녹아가지고 함유가 됐기 때문에 약효가 더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살균 구조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따라서 매실청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실청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매실청 만들고 이 매실청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매실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나 포도주나 뭐 각종 과일주 이런 것들에게 다양한 형태 있고 과일청들과 과일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자몽청, 체다, 치즈, 우유청 이런 다양한 것을 섞어서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다. 콜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커피
홍차, 녹차에도 이와 같은 것을 가루화시켜서 스틱으로 파실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섞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스크림 분말을 맥주에다 섞어준 아이스크림 분말을 뭐 포도주나 이런 데 섞어준다든지 칵테일주에 섞어준 아이스크림 분말을 어떤 막걸리에다 섞어 아이스크림 분말을 이렇게 기타 모든 형태의 술에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분말화를 제가 말씀드리죠. 분말화 시켜갖고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팔 수 있고 관에서 뭐 과일청들과 과일청, 과일잼들과 과일청 또는 과일주를 맥주나 제가 아까 과일주들을 가루화시켜서 판다 그랬죠. 그것이 아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그 설탕 안에 탄산가든 톡톡캔디를 같이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포도주 가루에다가 그걸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주가루 어떤 독일에서 어떤 회사는 사용하는데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술입니다. 뭐 저때 뭐 고추장에 또 유자청을 넣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떤 뭐 외국 유명 셰프라든지 하시더라도 청고추장에 또 유자청 넣는 것도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보면 방송에서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YTN의 제 기술들이 뭐 플라스틱 창문 얘기하면 플라스틱 창문에 유리창에 덧붙인다 그게 또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 얘기를 했으니까 플라스틱 창문을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버전은 합성섬유 비트가 그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런 플라스틱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쓰신다. 또는 그 안에는 이렇게 유리창이고 겉에만 플라스틱 창인.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침입을 좀 안 깨지잖아요. 방지하거나 단열 효과도 있다. 그랬더니 뭐 서울시에서 제 페이스북에 서울시 광고는 했었어요. 서울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찰청, 뭐 노동부, 뭐 주한미 대사관, 뭐 그다음에 카이스트, 국정원도 지금도 계속 광고내고 있거든요. 하나그룹 천무 광고하셨는데 수출하셨더라고요. 천무 그다음에 LG그룹, 뭐 현대기아차 그룹도 됐거든요. 하시던데 격벽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라는 기술 구조도 하고요. 이렇게 추울 때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전파가 열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열을 뺏김이 그럼으로 인해서 출력이 약해진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격벽 처리를 하고 이렇게 기존의 배터리에 한 번 더 거기 코팅을 해주든지 외부 케이스를 또 좀 더 보강해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더울 때는 그냥 냉방, 추울 때는 난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했더니 그게 YTN은 어떤 회사가 하더니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는 어떤 자동차 프로펠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프로펠러를 갖다가 뭐 기계실, 석유 계통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전기로 공급하든 양쪽에 틀리게 그 전기를 줘가지고 회전소를 틀리게 해서 조향하는 그 기술을 쓰시다. 제가 그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전기로 어떤 모터를 돌리든 석유 같은 계통으로 모터를 돌리든 뭐 그거를 회전소를 연료 양을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왼쪽에는 연료를 석유로 하더라도 석유를 좀 적게 주면은 적게 돌려지게 돼요. 그래서 또는 전기를 적게 주면 적게 돌려주고 이렇게 많이 준 곳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줬다. 석유다 아니야. 석유를 연료를 많이 뿌면 또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속도를 조절할 때도 자동차에서도 제가 뭐 그게 석유로 움직이더라도 뭐 석유 뭐 LPG도 있습니다만은 가스로 움직이든 연료 양을 적게 준다. 그리고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어떤 10km, 15km, 뭐 18km 이렇게 뭐 20k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서 연료를 그 노즐을 따라서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연료를 그만큼만. 그러면 이게 회전이 자동차 회전축이 회전이 덜할 거란 말이에요. 덜한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 그런 변속기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에서 자신들이 하셨으면 변속기 없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특허거든요. 인류 역사상 놀라운 특허죠. 네, 그런 걸 하셔야지. 예. 변속기 없이 석유를 공급하든 전기를 연료양을 틀리게 해서 공급한다의 구조입니다.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안을 하시면은 뭐 데이터를 잘 짜셔야죠. 10km
20km, 30km, 40km 이렇게 그 속도 뭐 70km, 80km, 100km 이러면 속도계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섬세하게 연료량을 분사를 해주는 거. 그에 따라서 뭐 화목 연료다 그러면 펠럿의 양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석유를 조금 더 연료를 공급해주면 적게 회전하고, 또 전기를 조금 공급하면 적게 회전한다. 많이 주면 많이 회전. 이 구조예요. 근데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는,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 쓸 수 있고, 조향장치 왼쪽 오른쪽을 틀리게 줘서 조향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네 군데에다 모터를 바퀴가 네 개잖아요. 각각 틀리게 모터를 주는 기술도 제가 발표한 데 그런 데 기아차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저도 이거를 뭐 제 기술 사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왼쪽 제 기술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YTN에서도 서울시 뭐 어떤 비상벨 시스템도 내가 얘기한 건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시고, 삼성페이에서 뭐 이렇게 전파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 담는 것도, 드론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파이네트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쏘고, 이 방식이 훨씬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방해 전파에도 좀 강하고, 그리고 이거를 방해 전파를 뚫고 잘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다가 드론 100대다 그러면 비밀번호 방식, 안고 방식, 스마트폰 번호처럼 호출번호를 넣는다. 삼성페이에서 이게 전파에다 비밀번호에 현관문을 개폐하는 그런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자동차 조향을 석유로 하든 뭐 전기로 하든 왼쪽 오른쪽을 틀리게 줘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향,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 가든 그런 건 하거나, 가변 프로펠러도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아래로 내가 위로, 그 부분도 제가 발표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독일 어떤 회사도 하시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 커넥팅 로드 부분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거기다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내주면 회전이 훨씬 더 잘 힘이 전달이 돼서 파워 있게 돌려진다는, 이것도 하신 건 아닌지.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해갖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회전이 더 잘 된다. 이 기술도 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네요.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변속기 부분의 기술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변속기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변속기가 아래로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이렇게 있고, 변속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톱니바퀴가 있어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돼 있고요. 근데 그래서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경우, 근데 그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얘랑 그 회전축에 밴딩식에 딱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같이 회전축과 들어가는 톱니바퀴를 1차적으로 만듭니다. 그 위에다 다시 톱니바퀴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 들어가고 훨씬 더 강하게 회전축에 돌려진다, 이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요. 모든 형태의 톱니바퀴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약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이렇게 이종의 두툼한 부분을 일정 간격을 기반으로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강한 회전이 됩니다. 전 세계 헬리콥터나 자동차 모든 형태의 산업용, 군사용 또는 가정용 모터에서는 다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또 여기다 밴딩형, 여기 회전축과 딱 달라붙어 있는 톱니바퀴가 있는 밴딩형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그 위를 원통형으로 감싸가지고 들어갔을 때 대나무 매듭 구조만 원통형으로든 돌리든 뭐 그냥 위를 감싸는 것을 만들어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변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인데 보다 강하게 회전이 되죠. 이런 변속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것도 제 기술이다. 톱니바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톱니바퀴 있으면 톱니바퀴는 원형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톱니바퀴에 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회전하는 이렇게 뼈대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뼈대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것을 타고 힘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큽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어떤 살 때 있잖아요. 살 때, 그다음에 우산 살 때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 두툼한 곳을 만들어주면 훨씬 회전이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뭐 이제 톱니바퀴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톱니바퀴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과장돼서 그려놨는데요. 이것은 좀 얇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 이렇게 저는 층층층 구조라 그러는데, 이거 다이오드 만들 때도 제가 이거 쓰거든요. 다이오드 만들어서 한쪽으로 전류가 흘릴 때 이쪽으로 작게 만든 부분에서 큰 데 만든 쪽으로 한쪽으로만 방향이 흐르는 슈퍼 다이오드 만들 때 쓰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쓰면 자동차 회전축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바퀴를 돌리는 회전축에도 이런 구조를 둘 수 있습니다. 2단계나 3단계 뭐 회사별로 너무 과장되게 그렸습니다만, 이게 왜 자동차 회전축이 이게 여기 달려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바퀴를 돌리면 훨씬 더 증폭된, 힘이 증폭된 파워 있는 구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퀴를 돌리시게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라 그러면 보통 이 상태에서 모든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예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인데 이 모양이 들어가죠. 층층층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강한 압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약간 두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압판인데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판인데, 모든 형태의 유압 구조를 가진데, 중장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판이 있잖아요.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판을 홈을 파줘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홈 파주면 보다 강한 압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세지고 훨씬 더 힘이 센 유압 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형태 유압 장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은 뭐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밟을 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층층층 방식으로, 이게 좁은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밀어낼 때, 공기압을 밀어낼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거꾸로, 이것을 약간 길쭉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길쭉하게는 놓고 발을 밟잖아요. 그럼 이거를 완전히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압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브레이크나 이렇게 페달 받을 때 이렇게 디귿자, 약간 디귿자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다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이런 브레이크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이제 디귿자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층층, 이건 좀 과장되게 그렇습니다만 좀 얇게 여러 층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두 개를 톱니바퀴 맞물리는 구조가 되겠어요. 이런 구조라면 톱니바퀴 힘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거 모든 형태의 톱니바퀴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